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와 하나된 중국 정부. 중국, 독일 5G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 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독일차 수입 금지로 맞설 것. 노르웨이 텔레노어 화웨이 5G 구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유럽에서 화웨이를 제재하려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 이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화웨이로 하나 된 중국 정부, 중국, 독일 5G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 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독일차 수입 금지로 맞설 것. 노르웨이 텔레노어 화웨이 5G 구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주요국에서 화웨이 5G 장치 채택 현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금지한 나라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일부가 규제가 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 5G 장비가 지금 구축을 하겠다라고 한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고, 지금 프랑스도 중국하고 되게 가까워지죠. 독일이 왜 이번에 화웨이의 제재를 많이 받게 됐느냐? 그 역설이 하나가 있는데요. 독일이 중국에서 되게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이게 역설로 이번에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정인 나라는 캐나다, 인도. 그러나 캐나다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소식이 하나 들렸었는데요. 캐나다의 어떤 한 업체에서 지금 삼성의 5G 장비를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곧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용한 나라는 중국, 물론 중국이고요. 러시아, 터키, 사우디, 브라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무역 마찰의 중심에 선 화웨이입니다.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 화웨이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무역 마찰의 중심에 서게 됐다.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의회가 화웨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자 중국이 지금 발끈하고 나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이 화웨이를 구하려고 독일에게 으름장을 놓게 된다는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우컨 독일 주재 중국 대사가 독일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의 주최 행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남해의 주최 행사에서 중국에 으름장을 놓게 된다는 거죠. 참 웃깁니다. 자, 여기서 어떤 말을 했냐? 만약 독일이 시장에서 화웨이를 퇴출시키는 결정을 만약 내리게 된다면 뒷감당할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손을 놓고 방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와 화웨이가 이게 손을 잡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화웨이는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위험에 빠지고 있고 또한 지금 중국에서 폴란드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폴란드 자체도 뭐 다른 나라 통신 장비를 쓴다고 그랬죠. 지금 브라질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브라질도 미국에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물론 베트남은 100%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5G 통신 장비에서는 해외 제품을 쓰기로 지금 결정한 상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화웨이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져 있다. 물론 러시아는 화웨이가 통신 장비를 다 깔아주기로 하고 지금 다른 반대급부적인 것이 지금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한 상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올려드렸으니까 다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웨이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 특히 백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중국 정부가 원한다면 이 화웨이가 얻어온 정보를 중국 정부에 내줄 수밖에 없는 법적인 조치 때문에 이 화웨이가 커다란 문제가 된다라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독일 정부와 의회의 다른 입장입니다. 독일 정부의 입장은 어떤 정부의 입장이냐? 미국의 압박에도 화웨이를 5G 장비 입찰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의회의 입장은 정반대죠. 어떤 반대가 있었냐면 미국과의 동맹을 고려해서라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일부 독일 의원들은 이렇게 했어요. 화웨이 제품 사용 배제에 관한 관련 법안을 상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정을 했기 때문에 발끈하고 나서는 거죠. 이게 정부가 신뢰할 수 없는
5G 장비 업체들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죠. 이렇게 초안을 보면 그냥 신뢰할 수 없는 5G 장비 업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화웨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가 화웨이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죠. 말하자면 신뢰할 수 없는 5G 통신 장비라고 보면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ZTE를 쓰든지 화웨이를 쓰든지 이런 제품을 쓰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언급하지 않았지만 뉘앙스상으로 이게 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독일 의회가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됐을까요? 그 추진의 단초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독일의 3대 이동통신사 중에 한 곳인 텔레포니카가 화웨이를 통해 5G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지금 나선 것입니다. 지금 도이치텔레콤 같은 경우는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고 다른 제품을 쓰기로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텔레포니카 같은 경우는 5G 통신 인프라를 화웨이 제품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날 텔레포니카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화웨이와 5G 네트워크 장비 계약을 맺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주요 통신사가 화웨이와 5G 통신 장비 사용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첫 사례가 만약 뚫리게 된다면 그 다음 사례도 계속 뚫리게 돼서 이것을 법안을 추진해서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기를 계기로 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 시장에서 화웨이의 영향력을 지금 커질 것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뚝이 있는데 뚝이 한 곳이 딱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뚝 가운데 한 곳을 터지면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 뚝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뚝의 시발점을 텔레포니카로 지금 생각하고 너희는 텔레포니카를 제한하지 말아라고 지금 우림장을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의회에 대해서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을 보면 우컨 중국 독일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단순히 독일에 대한 경고를 한 것뿐만 아니라 독일의 주력 수출 제품인 자동차를 콕 찍어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의 2,800만 대 중에 4분의 1가량이 독일의 자동차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700만 대의 차량이 독일 차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우컨 대사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독일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거론하면서 이게 경고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지금 증가하는 중국과 독일 간의 교역이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난해 중국 내에서 독일차 판매 수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껏 독일은 다른 나라보다 우위를 가지고 중국 시장에 접근을 했어요. 특히 메르켈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도 중국을 많이 도와줬고 중국도 독일을 많이 도와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독일 기업들이 거기 그 중국 기업에 들어갈 때는 주식의 50% 이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합자 회사를 무조건 해야 되고 50% 이상의 주식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회사만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독일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회사는 중국 안에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았어서 거기서 굉장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게 지금 독으로 다가온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만약 중국이 독일차를 보복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보면 독일이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내다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현재 독일 경제가 최근 심하게 침체를 겪고 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유가 중국에서 독일차 판매량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지금 분석이 많이 있고 있는데요. 자, 중국이 2018년도 신차 판매량은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도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독일차가 그 중에 4분의 1이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4분의 1이 팔렸기 때문에 중국차를 제외하고 독일차가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그래서 특히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도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은 독일로 전가가 되었고, 독일의 국내 총 생산을 분석을 해보면 독일의 분기별 전분기 대비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보면 전분기 말하자면 4분기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018년 1분기 같은 경우는 2017년 4분기보다 1.2%가 성장을 했지만 2018년 2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 대비 0.2% 하락, 그리고 18년 3분기 같은 경우는 0.1%밖에 성장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독일은 2018년도에 간신히 기술적으로 침체를 면한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독일차의 안정성을 문제를 제기해서 판매가 만약 지금보다 급감하게 된다면, 지금 독일차가 중국에서 4분의 1이 팔린다고 그랬는데 독일의 중국의 판매차 수량의 700만 대, 이게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업체 그리고 그 연관 산업까지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독일차가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는데 이게 급감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예 판매를 못하게 말하자면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딱 하나, 공산정권이라는 그 사건입니다. 공산정권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춰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걸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팔 수 없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독일의 수출 자체도 지금 위축될 수 있죠.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다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독일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 중국은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독일은 931억 유로, 한국 돈으로 121조 7,600억 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소비재 쪽으로 완성품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독일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중국에 지금 타겟이 될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특히 영국이 지금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홍콩 문제 때문에 영국을 더 옥죄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캐리람 홍콩 장관 있죠. 그 남편하고 그 자녀들은 다 지금 영국 국적이에요. 캐리람 장관만 지금 홍콩 국적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을 누르지 않으면 그 홍콩 문제가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타겟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말을 했습니다. 안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Five Eyes와 공동 보조를 취해야 된다. 특히 Five Eyes 같은 경우는 정보를 공유하는 서방 5개국이거든요. 이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게 영국을 중심으로 Five Eyes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제1의 나라.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개 나라가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한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의를 볼 때 화웨이를 배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체의 말로는 화웨이를 배제하지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은 없는데, 이 공동 보조, 특히 미국과 보조를 취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정보통신 문제예요. 그래서 화웨이를 가장 선두로 보고, 그리고 특히 AI 쪽으로도 전자 부품 이런 쪽으로 가장 크게 눈을 돌리기 때문에 화웨이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시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브 아이즈 중에서 화웨이 배제를 선언한 것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예요. 그리고 영국, 캐나다는 아직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은 영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위험 수위를 넘을 경우 보복에 거론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의 문제가 불씨가 될 무역 협상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인데, 이번에 중국과 미국 간에는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거기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 해제는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화웨이 문제는 홍콩 그리고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더불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거라는 견해가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화웨이의 해제 문제는 언제까지 가냐? 이게 3차 협상까지 끝날 때까지는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방수권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 포함이 됐냐면 화웨이에 대한 해제는 정부가 해제할 수 없다. 스스로. 어떤 해제를 해야 되냐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야만이 이것의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이 화웨이의 제재에 대해서는 지금 강경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혼자만의 일이 되지 않는다. 지금 보시면 2차 협상, 3차 협상이 가는데 이 3차 협상까지 갈 때까지 중국이 미국의 마음에 들어야 이게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인도에 대해서도 화웨이 문제로 제재를 준비하는 중국을 보게 되는데 2019년 7월 달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현지 주재, 말하자면 중국 주재 인도 대사를 소환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 이 자리에서 인도가 화웨이를 배제시킨다면 중국 내 인도 기업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화웨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을 보게 되는데 2018년 12월 1일 멍한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가 됐어요. 물론 이게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미국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현재는 어떻게 돼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3월 달에는 캐나다 카놀라유죠. 카놀라 수출업체 두 곳에 대해서 중국 수출 허가권을 박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6월 달에 보면 캐나다산 육류 수입을 중단을 했죠. 2019년 11월 달 캐나다산 육류 수입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문제뿐만 아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시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캐나다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언급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15일 날 중국 국영중앙방송 TV에서는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선수 메스트 외질이 소속된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에 대해서 경기 중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질이 터키계 독일 국적의 무슬림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 외질이 자신의 SNS에서 위구르족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무슬림들과 중국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그리고 위구르족을 박해에 저항하는 전사들이라고 하면서 지지를 표해서 지금 중국의 반발을 사면서 이 방영을 취소를 완전시켜 버렸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노르웨이에 텔레노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통신 회사인데요. 여기서 화웨이와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웨이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노르웨이의 최대 통신사 텔레노입니다.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업체로 화웨이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텔레노도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요. 이 억울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텔레노의 최고 경영자 피르베르그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13일날 텔레노는 향후 4년에서 5년간 통신장비 현대화를 하면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갈 것이다 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노르웨이 텔레노
화웨이와 관계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 텔레노는 4G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10년간 협력해온 화웨이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오죠. 지금 5G를 깔 때 어떻게 돼요? 4G와 연동되는 것, non-safety 언론과 4G와 연동되지 않은 safety 언론이 나와 있죠. 특히 non-safety 언론은 3.5GHz 이 저주파수 대역에서 non-safety 언론을 많이 쓰고, 그리고 safety 언론 같은 경우는 28GHz는 보통 safety 언론 혼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대중화가 되어 있는 건 어떤 쪽이에요? 3.5GHz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G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특히 텔레노는 에릭슨을 5G 무선 접속 네트워크의 새로운 공급업체로 지금 계속적으로 소개해 왔죠. 그런데 노르웨이 특정 지역에서 4G 네트워크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5G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화웨이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텔레노는 랜용 하드웨어가 핵심 장비 네트워크가 아니라며 화웨이가 일부 지역에서 5G 네트워크 구축에 관여하더라도 랜용 하드웨어 공급에 그칠 것이라고 지금 덧붙였는데, 이것도 약간 미스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텔레노가 언급했던 랜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라디오 및 안테나입니다. 이것은 핵심 장비는 아니에요. 그런데 새 네트워크 구축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핵심 장비는 아니지만 그 대부분 한 80% 정도는 이 랜 장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4G 네트워크의 중요 장비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노가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화웨이에 대한 반응이 있죠. 화웨이는 5G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환영한다면서 텔레노와의 협력을 기대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텔레노도 장기적으로는 화웨이와 벗어나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28GHz 그리고 고주파 대역에 가면 텔레노도 마찬가지로 화웨이와 결별할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합 통신정보업체 5G 구축업체로 화웨이와 노키아 선정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통합 정보업체인 텔레포니아 도이칠랜드가 5G 네트워크 구축업체로 노키아와 화웨이를 선정했다. 아까 이 내용이 이 법안을 만들었던 내용에 가장 초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죠. 중국 통신업 장비 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동맹국에게도 1위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거래 중단 동참을 유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에릭슨 그리고 노키아,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경쟁 업체로 지금 반화웨이 정책에 동참하는 국가를 겨냥해서 시장 점유율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깃발을 꽂고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 삼성전자가 ZTE도 넘어서고 노키아 그리고 에릭슨도 5G 통신 장비 업체로는 지금 화웨이를 따라서 지금 세계 2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더욱더 커질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그 화웨이는 점점 죽을 것 같지만, 지금 화웨이가 중국의 모든 기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중국에서는 화웨이를 용으로 표시하거든요. 이 용으로 표시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엎어지지 않게 잘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